박정호는 오늘만큼은 일찍 잠이 깨버렸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별별 고생을 다 해봤습니다. 회사부도, 아내의 병간호, 그리고 홀로 키운 아들. 그 모든 게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정호는 문득 돌아가신 아내 사진을 바라봅니다. 당신, 우리 민준이 장가간대요. 많이 컸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도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결혼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민준이가 공부에 매달리느라 결혼 자금은 거의 못 모았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현실은 팍팍하죠. 그래도 기특하게 자기 힘으로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 아들입니다. 며칠 전 민준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솔직하시긴 한데 좀 불편해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법이고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장가를 축하해야 하는 날인데 마음 한쪽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호는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이번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도 잠시 민준이 꺼낸 또 다른 이야기가 뇌리를 스칩니다. 상견례랑 예식 다 김포에서 하자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셨어요. 김포? 뭔 얘길 그렇게 해? 그냥 통보해요.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뭔가 이상해요. 정우는 불편함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가자. 아들 행복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불편하고 훨씬 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는 두 손 가득 봉투를 들고 김포로 향했습니다. 새로 맞출까 고민하던 양복 대신 평소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른들끼리 얼굴도 한번 봐야지. 그래야 서로 마음을 놓지. 혼잣말을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한정식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그냥 오늘만 잘 넘겨요. 그 한마디에 박정호의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인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죠. 곧이어 상대 측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순간 박정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은 남자. 그 옆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여자. 이게 상견례 복장인가 싶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손에 들려있는 음료수 박스였습니다. 이거 예물 대신이야. 요즘은 실용적인 게 최고라며? 상대 남자가 너스레를 떨며 음료 박스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박정호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체면도 없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습에 속이 뒤집혔지만 아들의 눈치를 보며 꾹 참았습니다. 참자 아들 얼굴 봐서라도 참아야 해. 자리엔 이미 한정식 음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상대 남자, 그러니까 예비 사돈이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아이고, 어르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아드님이 어머님 없이 컸다며.
박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는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아직 결혼 준비가 좀 미흡하네. 집 문제도 그렇고. 박정호의 입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애써 표정을 관리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슬쩍 아버지 손등을 잡습니다. 참아주세요, 아버지. 그 작은 손길이 정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자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을 더 노골적인 말들이 지금보다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박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견례 자리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박정호는 몇 번이나 물을 입에 머금었다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상대 남자, 그러니까 민준의 예비장인은 술잔을 비우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착해요. 뭐 혼수나 예단 이런 거 크게 안 해도 돼요. 대신 집은 남자가 해야지. 순간 박정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곧장 답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랑 아버지 도움 조금 받아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상대 여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전세? 요즘 그런 생각으로 결혼해서 되겠어요? 여자 몸만 가는 거지. 무슨 돈까지 들고 가나요? 박정호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치켜올랐습니다. 여자 몸만 간다? 그 순간 상대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덧붙입니다. 솔직히 아드님 자산이 좀 약하네요. 우리 딸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파는 것도 아닌데 고작 1억 5천? 이거 뭐 우리 딸이 1억 5천짜리인가 싶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분과 서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에 식탁 위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알아요? 돌아가신 아내 대신 내가 혼자 애 키우며 얼마나 버텼는지. 상대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준도 아버지 옆에 앉아 단단히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리 저 못 앉아 있어요. 한정식 집안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정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음료 박스 위에 던져진 예물 얘기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며 모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도 없지. 정호는 굳은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상대 부모의 얼굴엔 당황과 불쾌감이 교차했지만 박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김포 한정식집을 나서는 순간 박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따라오는 민준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이게 상견례냐 장사도 아니고 사람을 값을 매겨. 정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차 안에 타자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엔 예비 신부의 이름이 연달아 떠 있었습니다. 받지 마라. 박정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너도 정신 차려야 한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도 사돈 측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메시지에는 뻔뻔한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김포에서 하기로 했어요. 날짜는 월일, 장소는 웨딩홀입니다. 집 문제는 남자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하려던 건가요? 박정호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군.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민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다. 네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결혼이 그게 무슨 행복이냐?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부모의 언행 속에 숨겨진 무시와 거래의 냄새를 아버지가 혼자 날 어떻게 키워왔는지 내가 잊고 있었나? 차 안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긴 침묵을 채웠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애초에 잘못된 시작이었다. 내 아들이 팔려가는 결혼 따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순간 다시 한번 상대 측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도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정우는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집에 안 준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수가 줄어 있었고 박정호는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짙은 피로감과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상대 측 부모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아닌 긴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상대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집안 교육이 참 부족하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정호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상대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궁상맞아서 우리 딸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딸 시집 보내는 거지. 물건 파는 줄 알아? 1억 5천짜리 신랑 데려다가 인생 망치라는 거야? 순간 박정호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딸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우리 아들을 그렇게 깎아내리진 마시오. 내 아들이 어디 가서도 모자란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 판에 돈 없이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집도 못 해주는 남자가 무슨 결혼을 해?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 혼자 컸습니다. 공부도 직장도 다 자기 힘으로. 내가 아비로서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람 값어치는 돈으로 재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쪽이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본다면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상대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근데 우리 딸 차버린가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살아선 안 된다. 네 인생이다. 네 행복 지켜야지.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 사랑과 분노, 실망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을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만 남은 채로. 그날 밤 민주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메신저 화면엔 예비 신부의 이름이 몇 번이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통화 좀 해요. 나도 힘들어요. 부모님 말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민주는 문자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도 함께 미래를 꿈꾸던 기억도 모두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민준을 키워내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아버지. 새벽까지 일하고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다가도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려주던 아버지. 그 모든 고생을 지켜본 사람이 자신인데 그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고 값을 매기듯 결혼을 이야기하는 집안과 앞으로 가족을 이룬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민주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이유 없다. 사랑도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게 먼저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와서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 인생이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묵직한 위로와 결심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며칠 뒤 민준은 예비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서로 상처만 더 커질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의 결정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해지는 게 복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상처도 결혼의 흔적도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술에 젖어 있던 날들도 줄어들고 아침이면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날이 늘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런 아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말없이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물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남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으로 돌아오며 수줍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박정호는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어떤 분이신데?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요. 그 사람은 저를 돈으로 재지 않아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그대로 봐줘요. 박정호는 가만히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이지. 그래야 가족이지. 민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불을 붙이지 못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셨죠? 당신 없는 동안에도 우리 민준 잘 컸어요. 이번엔 진짜로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에 차가운 밤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뻔뻔한 말들, 비아냥거리는 얼굴들, 그리고 음료 박스를 예물이라며 내미는 그 장면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거기서 엎질러지길 잘했지. 지금쯤 저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딸값을 매기고 있을까? 그 생각에 어이없으면서도 어딘가 통쾌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그리고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찾아가기를 마음 깊이 바랐습니다. 몇 달 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박정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아들 민준과 새로운 사람 그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박정호는 이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정호의 마음엔 이상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식도 거래도 억지스러운 요구도 없이 두 사람 사이엔 자연스러운 웃음만 흘렀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 자리를 비우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민준 씨랑 함께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에 박정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없는 세상 있겠어요? 서로 모자란 거 채워가며 사는 게 가족이지.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정호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들 지난번 결혼 깨졌잖아. 사돈이 예의도 없고 뭐 딸 팔아넘기듯 했다며. 다른 사람이 혀를 찹니다. 근데 이번엔 괜찮은 사람 만났대. 잘 사는 게 제일이야. 그 말을 들으며 박정호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사는 게 제일 큰 복수다. 그날 상견례 자리, 트레이닝복에 음료 박스를 내밀던 모습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뻔뻔함과 아들을 헐값 취급하던 말들. 그때는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이제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박정호는 아들의 곁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자리 잡는 걸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박정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이지? 당신, 이제 민준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잘 살 거야. 창밖에 부는 봄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불편했던 진실도 이제는 저 멀리 흩어져만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